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울산시장 재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송 후보는 위기를 잘 극복해왔고 앞으로 4년도 울산을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과 저는 울산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4년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송철호가 일하면 격이 다릅니다. 울산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송철호 후보 후원 회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도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울산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 후보는 잘 사는 도시, 젊은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도시, 잘 사는 울산을 저 김두겸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시민들 만나 뵙고 울산을 위대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두겸이가 해내겠습니다. 김 후보는 또 주력산업 첨단화와 혁신산업 육성, 부족한 주거와 교육, 의료와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자들은 19일부터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 선거 공보물 등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그리고 비방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2파전으로 치러지는 만큼 여야 모두 당선을 위해 치열한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각 후보들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자들의 후보 등록도 이어졌습니다. 중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박태환, 국민의힘 김영길 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남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이미영,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 동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천기옥,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어제 선관위에 등록했고 민주당 정천석 후보는 오늘 등록할 예정입니다. 북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이동관, 국민의힘의 박천동, 정의당 김진영 후보가, 울주군수 선거는 민주당 이선호, 국민의힘 이순걸 후보가 각각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김주홍 전 울산대 교수가 울산시 교육감 보수 후보로 단일화됐습니다. 장평규 예비 후보는 김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울산시 교육감 선거는 보수를 표방한 김주홍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는 노옥희 후보와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 성향의 김주홍 장평규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김주홍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김 후보는 편향된 울산의 교육 행정을 바로잡고 자녀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학습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학습 역량을 키워 미래의 꿈을 개척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는 13일 오전에 교육감 후보 등록을 마칠 계획입니다. 단일화에 임했던 장평규 예비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원팀이 되겠다며 잘못된 교육 행정을 바로잡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홍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원팀이 되어 김주홍 보수 단일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노옥희 교육감은 12일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노옥희 후보는 울산의 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이 되고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울산 교육을 위해 다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되고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다시 힘차게 뛰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성장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 기반 조성, 생태교육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의 노우키 후보 대 보수 성향의 김주홍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윤종호 전 국회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와 북구청장 선거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동구는 진보진영 분열과 민주당과의 단일화 실패로 국민의힘에 패배했다며 단일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결과가 뻔하다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참여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민선 7기 울산시는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외곽 순환도로와 산재 전문 공공병원 등 울산의 수건 사업을 해결했다며 울산 시민과 경제를 위해 기반을 다져온 송철호를 선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산 민주주의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범민주주의 공동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송철호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시민과 정당, 단체를 아우르는 범민주주의 공동정부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돼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허은영 울주군 의원이 6일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권표를 던져 민주당에서 제명돼 국민의힘에 입당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천에서 아예 배제됐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울주 군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2021년 임단협 교섭 타결에 또 실패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에서 부결되면서 완전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의 2021년 임단협 교섭 타결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2차 잠정합의안은 현대중공업 노조 투표에선 가결됐지만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에서 각각 부결됐습니다. 3사 1노조 원칙에 따라 3사 모두 가결되지 않으면 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본급 7만 3천 원 인상과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잠정합의안에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을 위해 노사가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직무 환경수당을 조정하는 내용까지 추가했지만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가결된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는 교섭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반기 중 임단협 타결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한 30대 여성이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50분쯤 코로나19에 감염된 자신의 분비물을 윗집 현관문 앞에 놓인 어린이 자전거에 묻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당시 윗집 현관문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음식물을 묻힌 휴지로 닦았다고 했지만 감식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뒤늦게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 여성에게 특수상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남녀중고 농구대회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 중등부에서 울산 화봉중이 우승을 차지했고 고등부에서는 울산 무룡고가 준우승을 차지하며 올해 열리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2022 연맹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 농구대회 중등부 결승전. 1쿼터 초반 3점 슛 2개를 장렬하며 앞서가는 화봉중.
휘문중의 추격도 매서웠습니다. 화봉중은 2쿼터 중반부터 센터 김영준 선수를 활용한 골밑 득점과 가드 김건아 선수의 3점 슛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3쿼터 점수차를 10점 이상 벌린 화봉중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수비로 상대 실책을 유발하며 매섭게 몰아붙여 최종 스코어 63대 47, 16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4월 열린 협회장기 대회에 이어 또다시 휘문중을 물리치고 2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중등부 전국 최강임을 입증했습니다. 원래 기대 이상의 성적이 나와서 너무 기쁘고 아이들한테 하여튼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기쁩니다. 네. 원래 목표가 소년체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해왔고 체계적으로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 펼쳐진 고등부 결승전에선 울산 무령고와 서울 용산고가 맞붙었습니다. 전국 고등부 최강 용산고에 맞선 무령고는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용산고의 막강한 공격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결승에서 부상을 당한 주전가드 2명의 공백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스코어 69대 88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준우승해서 아쉽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잘 했는데 부상 선수가 생겨가지고 결승전을 저희 애들이 제 컨디션으로 뛴 적이 없어요. 그게 좀 제일 아쉽고요. 부상 관리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체전 때는 어느 하나 부상 선수 없이 해서 전력을 준비해서 잘 해보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봉중은 중등부 전국 최강임을 2대회 연속 입증했고 무령고는 풀전력으로 나선다면 우승도 바라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금 고등부가 2명 부상했는데 최대한 몸을 만들어서 전국체전에서도 소년체전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울산 전국체전을 앞두고 경기 운영에 대한 모의고사도 함께 치른 셈인데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아마 전국체전에 가서는 태권도가 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더 보완해가지고 모든 걸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농구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면서 오는 28일 경북 소년체전과 10월 울산 전국체전의 메달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시 전국체전 기획단은 어제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숙박과 음식, 교통과 해외 동포 선수단 등 손님맞이 분과 위원 35명과 전문가, 울산시 관계자 등 모두 43명이 참석해 숙박과 식품 위생, 원활한 교통 대책과 울산의 도시 이미지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국체전 시민위원회는 5개 분과 16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국체전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장애인체전은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열리며 대회 기간은 4만여 명이 울산을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18회 울산 쇠부리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울산시 기념물 제40호인 북구의 달천철장에서 열리며 이곳에서 제8자 울산 쇠부리 축제 제철기술 복원 실험도 진행됩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행사 기간 동안 타악 초청 공연과 시민 참여 콘서트 등 각종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준비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이 달천철장의 역사가 소만시대부터 2000년 전에부터 계속되어 온 철장입니다. 그리고 실제 체험 행사로서 여기 현재 광산에 있던 자리에서 주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모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이 대면 행사까지 추진하면서 여러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이준석 당대표와 국회 국방위원들과 함께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를 방문했습니다. 박 의원 등은 해병대 제6여단에서 방위태세 브리핑을 받고 서해 5도 장병들의 병영 생활 실태와 복지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해 5도는 군사적인 요충지이며 북한과의 충돌이 있어온 지역이라며 군 장병들이 방위태세 확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과 복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을 설립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중음악사 기록과 자료 전시, 홍보와 교육 등을 위해 문체부 소속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음악인 K-팝이 전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며 대한민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대중음악 역사관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은 어제 현대중공업에서 사회복지사업 공모전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동구 지역 사회복지시설 7개 기관에 3,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 나눔재단은 지난 3월 동구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사업 공모전을 실시해 7개 기관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 장애인복지관은 방학 기간 동안 미술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을 펼치고 남목 노인복지관은 노인 가구에 쾌적한 주거 공간을 선물하는 등 오는 10월까지 각 기관에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산 최대 규모의 인도교가 될 KTX 역세권 인도교 기공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KTX 역세권 인도교는 태화강을 가로질러 언양읍과 삼남읍을 연결하는 길이 168m의 주탑 사장교 형식으로 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울주군은 역세권 인도교가 완공되면 인근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